안녕하세요. 로봇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D 프린터로 만드는 RC카를 조립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정확한 조립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 RC카의 데이터가 담겨있는 자료랑 온라인 포럼에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네요. 차체부터 시작해서 구동계 이 정도까지 조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조립을 해야 될 부분이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셰시를 한 조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쭉 연결을 해보니까 168mm 정도 되네요, 길이가. 그래서 M4 나사를 양쪽에 너트 길이까지 해서 한 18cm 정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M4 나사를 커팅을 하고, 커팅을 하면 나사산이 망가지니까 다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절단기로 대략 18cm 정도를.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셰시를 연결을 해볼게요. 반대편에서 잠가주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분산 볼트를 넣어서. 아나토 부품 온 거 아닐까? 어? 알리에서 온 건데. 열어봐. 뭐라고 써있어? 바퀴 아니야, 바퀴? 우와. 우와. 바퀴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나사로 조여주는 부분이 더 있어요. 나 전동 드라이버 좀. 렌치 2.5mm가 필요한데? 얘도 2.5mm가 없는데? 이걸로 할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네 군데 나사를 조여야 돼요. 풀림 방지용 M3 너트,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다가 너트를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 딱 맞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M3 길이는 12mm짜리를 잠가주면 되는데 지금 나사가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가 조금 삐뚤어졌네. 조립하실 때 요 4개 나사를 먼저 조이고 그 다음에 요 긴 거 M4 나사를 조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준 후에 그 다음에 고정하는 게 훨씬 수월하네요. 요 너트를 끝까지 잘 넣어주신 후에 조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 철제 부품이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플라스틱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 4개 나사를 다 잠궜고 일단은 셰시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모터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차체 중심에 있는 기어박스를 차대에다가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앞뒤가 구분되어져 여기 구분됐구나. 이게 배터리 홀더가 껴지는 부분인데 여기가 앞부분이고 이쪽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모터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중간에 있는 샤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샤프트 들어가는 부분이 가운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꺾이는 부분이 안쪽으로, 좀 이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조립을 할게요. 자, 여기는 나사 길이가 M4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런 게 자세하게 지금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길이 봐가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mm 4개. 좀 긴데? 10mm짜리인데 이게 길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사가 이 플라스틱에 미리 나사산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들어가면서 나사산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딱 적당한 힘으로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모터를 연결할 건데 이 모터를 연결해주는 부품과 고정을 시켜볼게요. 여기는 M3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3 12mm짜리. 지금 이 전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조립을 할게요. 나사를.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여기다 너트를 넣고 밑에서 조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인풋 기어였던 것 같은데 인풋 기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고정이 돼야 돼서 먼저 인풋 기어랑 아웃풋 기어를 먼저 여기다가 넣어 놓은 다음에, 지금 베어링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작은 베어링 3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인풋 기어 쪽에도 베어링을 껴준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딱 이가 맞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회전하는 부품에는 전부 다 조립 전에 그리스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바를 필요까지는 없고, 이 전체적인 면에 닿는 정도만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켜보면 이제 그리스가 전체적으로 쭉 발리겠죠. 모터로 이제 회전시키면 안에서 또 골고루 잘 펴 발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모터에다가 그 육각형 모양의 이 샤프트에 고정하는 부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아직 배송이 안 와서 온라인 포럼에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 연결시켜주는 부품을 누가 3D 프린팅용으로 디자인해서 나온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품이고요. 요걸 이용해서 조립을 하려고 해요. 이 나사사는 M2.5 볼트를 여기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기 위에서 2.5mm짜리 나사죠. 2.5mm짜리가 6mm짜리랑 그 다음에 12mm짜리가 있는데 6mm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6mm짜리를 여기다 넣고, 드라이버 종류가 엄청 많이 필요하네. 드라이버 작은 거, 그 정밀 드라이버 좀 줄래? 이거 끼는 거는 요 정도? 딱 맞네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터 축이 이렇게 돌면 이 육각 부품이 같이 이렇게 고정돼서 돌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껴서 조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온 거예요. 이 뚜껑을 방향 잘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먼저 하고, M4인 것 같아요. M4 10mm짜리로 이 앞에 길게 꽂는 것 좀. 됐어요. 그럼 이제 이쪽 기어를 돌리면 같이 잘 돌죠. 그래서 여기 육각형 모양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이 모터 고정 부위를 고정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M3 12mm짜리. 자, 여기다가 너트를 먼저 잘 고정을 시켜주고요. 톡 들어가네요. 딱 넣고 밑에서 나사를, 이쪽도 너트를 고정하고. 자, 됐어요. 그래서 모터를 구동시키면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샤프트 중심축이 여기 같이 도는 방식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고정을 해볼게요. 근데 서버 모터를 제가 봤는데 이 구멍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버랑 나사선이 몇 미리 차이가 나요. 여기 딱 맞추면은 이쪽이 좀 멀죠. 이 부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모터 규격이 잘못된 건지. 그럼 혹시 다른 서버 모터 이 사이즈 좀 갖다 줄 수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터랑 한번 비교해 보면, 디자인은 잘 돼 있는데 이 서버 모터 여기 구멍이 살짝 안 맞네요. 조립하면서 맞추죠 뭐. 여기 지금 이 두꺼운 부분이랑 얇은 부분이 있는데, 두꺼운 부분이 축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양쪽을 하나씩 조이면서 중앙을 좀 맞춰 볼게요. 여기는 M3로 15mm짜리로 할게요. 딱 깔끔하게 맞는 느낌은 아닌데 조립은 돼요. 이 반대쪽은 나사 길이가 이렇게 좀 길게 남는데, 여기에 조립을 해서 중심부에 있는 여기 이 구멍과 맞춰서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M3 너트를 여기다 박고요. 이렇게 놓고 12mm짜리 길이를 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을 중간에 있는 기어 박스와 조립을 해야 돼서, 여기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2.5mm짜리 왠지 이거 오 예스. 렌치로 딱 잠갔어요. 반대편도 15mm 볼트를 같은 방식으로 조여볼게요. 근데 이게 나사산이 플라스틱에 박히면서 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립하실 때 풀었다 조립했다 이걸 반복하면은 나중에 강성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잘 해서 다시 풀르지 않게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버 모터는 이제 앞바퀴의 방향을 전환해주고, 얘는 동력을 전달해주는 두 개의 모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배터리 홀더? 이거는 M4, 이것도 10mm짜리. 여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엄청 헐거워. 이럴 땐 플라스틱 조각을 넣어주면 되지. 서포트 자르고 남은 부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좀 뻑뻑하게 만들어 볼게요. 튼튼해지게 조여지네요. 이런 3D 프린팅을 다시 좀 디자인을 개량해서 만들던지 조립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어요. 아, 또 한쪽은 잘 됐는데 한쪽이 헐거워.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접착제로 붙이던지 해결을 해볼게요. 어쨌든 뭐 대략 고정했어요. 이건 나중에 튼튼하게 다시 고정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앞바퀴 조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부품 앞쪽에 들어가고 여기에 고정이 되는 거고요. 나사 길이가 조금 긴 게 필요하겠네요. 나사는 M3가 들어가겠고 M3 너트를 먼저 넣어주고 쏙 잘 들어가고 이게 M3 25mm 짜리인데 밑에서 나사를 넣고요. 좀 튀어나오는데 우리 M3 20mm 짜리 있지 않아? 원래 부품 리스트에는 M3 25mm, 16mm, 12mm 이렇게 세 가지 길이인데 25mm를 끼니까 너무 튀어나오고 16mm는 판매를 안 해서 제가 15mm짜리 샀는데 15mm짜리로는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mm짜리로 둥근머리 볼트로 잠글게요. 딱 좋아. 예, 고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앞뒤 디퍼런셜 기어박스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이랑 뒤쪽에 로우 컨트롤 암을 연결시키는 부품이 두 개가 다르죠. 앞쪽은 15도가 기울어져 있고 뒤쪽은 그냥 평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자면 앞부분에 이 15도가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 앞바퀴를 보시면은 앞바퀴 포크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조향이 가운데 방향으로 정렬이 자동으로 된다고 해요. 그게 똑바로 되어 있으면 전진을 하면서 핸들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퀴가 자동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기 위한 그런 각도라고 해요. 뭐 물론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앞으로 오는 충격도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이 15도 기울어진 것, 뒤쪽은 평행한 걸로 이 디퍼런셜 기어박스와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이쪽 평행한 것 뒤쪽, 15도 기울어진 거는 올라온 쪽이 앞쪽으로, 내려간 쪽이 뒤쪽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M4 깊이는 지금 M4가 이렇게 세 가지 길인데 중간 길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4개, 뒤에 4개씩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앞쪽 디퍼런셜 기어 박스를 조립을 했고 뒤쪽도 쪽에다가 자 근데 좀 궁금한 게 여기 나사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위쪽 면에서 볼 때는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뒷면이 막혀 있어요. 밑에 쪽이. 근데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뭔가 나사를 조여서 얘를 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멍이 나다 말았어요. 원래 소스 파일이. 만약에 이게 고정이 튼튼하게 안 된다면 나중에 여기를 뚫어 가지고 나사를 조이던가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있는 대로 해볼게요. 됐어요. 뭔가 구성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조립이 쉬운 뒤쪽 디퍼런셜부터 해볼게요. 피니언 기어에 베어링이 2개가 필요해요. 안쪽에서 한번 베어링을 껴주고 안쪽에서 이렇게 꽂아주고 바깥쪽에도 베어링을 꽂아주면 이제 여기 베어링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이 잘 되게 되겠죠? 그 사이에 이 샤프트를 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살짝 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제 모터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샤프트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크라운 기어도 큰 사이즈의 베어링. 이 베어링을 크라운 기어 양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줘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시험 삼아 좀 연결해봤는데 조금 여기가 뻑뻑해요. 그래서 제가 사포를 준비해 놨었는데 어디 갔니 사포? 조금만 다듬어 볼게요. 정말 살짝 갈아냈는데 어떤지 한번 보죠. 일단 조립은 잘 돼요. 모tor 돌렸을 때 구동도 잘 되고요. 뭐 여기도 그리스를 발라줘야 되겠죠? 됐어요. 저는 나중에 앞뒤로 둘 다 디퍼런셜 기어를 넣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원래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이번에는 해볼게요. 그리고 이 디퍼런셜 기어 박스 리드 뚜껑을 덮으실 땐 여기 잘 보시면은 한쪽만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그쪽을 크라운 기어의 나사 쪽을 잘 맞춰서 꽂아주셔야 나사가 뚜껑에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을 잘 맞게 꽂으면은 정말 그냥 딱 깔끔하게 꽂아지죠. 이 상태에서 이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M3네요. 길이는 짧은 거면 될 것 같아요. 12mm. 뒤쪽 디퍼런셜 기어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모터를 회전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뒤쪽 바퀴가 회전이 돼요. 모터가 회전하는 힘이 조금 느리게 구동축으로 전달이 되고 좀 더 느려져서 크라운 기어로 회전력이 전달이 됐어요. 앞쪽은 디퍼런셜 기어를 넣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뒤에 필요한 부품이 이렇게 있고 디퍼런셜 기어 세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립을 미리 해봤었는데 부품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이 좀 많이 뻑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사포로 좀 많이 다듬었어요. 3D 프린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디자인이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돌질 않아서 제가 여기를 좀 갈아낸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도는 상태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디퍼런셜 기어 세트에 있는 이 기어를 여기다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랑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클립 그 쇠로된 막대기 클립 같은 걸 뭐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만든 사람도 그 크리스라는 사람도 이거는 좀 개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개량된 버전도 찾았어요. M2 사이즈 나사로 고정하게 여기가 디자인을 변경한 디자인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나중에 변경을 해볼 텐데 지금은 그냥 원래 오리지널 방식으로 여기다 클립을 꽂아가지고 조립을 할게요. 클립 같은 거 있나? 머리핀? 안 들어가겠는데? 아니 나 있을 것 같아. 아니 서랍에 있을 것 같아. 서랍에 열면은 첫 번째 서랍에. 왠지 2.5mm 렌치를 찾은 것 같아. 아 그래? 쌤 책상 위에서. 얘는 나였어? 2.5mm인 것 같아, 그쵸? 아니 좀 굵은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맞죠? 응. 근데 왠지 머리핀이 잘 맞을 것 같은 그거. 4단계? 응. 클립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뭐 아무거나 고정하기 전에 베어링을 이렇게 꽂아주시고 얘를 꽂아서 구멍에 맞춰서 클립으로 고정을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구부려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기어 부품이니까 그리스를 발라줘야 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베어링을 넣어주고 이렇게 꽂아서 핀을 꽂아주고요. 튀어나온 부분을 휘어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를 살짝 발라준 다음에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뚜껑 덮어주면 디퍼런셜 기어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끔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기어박스에다가 넣으면 이 머리핀이 왜 걸리네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걸 좀 길이를 타이트하게 잘라가지고 그냥 딱 넣고 고정하고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꺾지 말고 핀을 다시 뽑아서 자르고 구멍에다 넣어서 고정이 됐어요. 반대 방향도 한쪽은 살짝 구부려서 빠지지 않게 해주고 여기 통과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기어박스에 넣기 전에 축부터 연결해야 되겠네요. 피니언 기어 한쪽에 베어링 먼저 꽂고 이 베어링부터 이쪽 면에 꽂아야겠어요. 꽂고 샤프트 넣어놓고 피니언 기어를 방향에 맞춰서 넣었고 모터를 회전시키면은 여기 기어가 이렇게 돌리겠죠. 그 다음에 디퍼런셜 기어를 잘 고정을 했고요. 엄청 뻑뻑하네. 구동을 해본 다음에 너무 뻑뻑하면 다시 분리를 해서 이 부분은 좀 갈아내던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도 윤활 그리스를 쭉 돌리면서 적당량을 발랐어요. 자, 이제 뚜껑을 닫아야겠죠? 뚜껑은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 잘 보고 닫아주면 디퍼런셜 기어 박스는 끝났어요. 엄청 뻑뻑하긴 하지만 디퍼런셜 기어가 동작은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서스펜션, 샥을 연결할 부품을 여기 위쪽에 디퍼런셜 기어 박스 위에다가 고정을 할 텐데 또 서포트를 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서포트는 다 제거를 했고요. 이게 앞쪽,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겠죠? 방향이 이렇게 15도 틀어지게 이렇게 고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사 3개를, 얘도 M3네요. 12mm짜리. 아, 여기는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서 2.5mm 렌치로 수동으로 조립할게요. 잘 고정이 됐어요. 자, 뒤쪽도 드라이버로 되면 좋겠는데. 오케이, 됐어요. 어퍼 컨트롤 암이랑 그 다음에 샥을 연결시키기 위한 부품을 앞뒤에 이제 달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앞바퀴의 조향을 컨트롤하기 위한 부품인데, 이 부품들이 세 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조립이 돼야 돼요. 서브 모터가 이 부분이랑 연결이 돼서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앞바퀴를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조립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조립을 했어야 되는구나. 여기다가는 M3 12mm짜리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꽂을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럼 앞에 얘를 빼야 될 것 같아. 어쨌든 해보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드릴 날 3mm짜리 이거 2.5 같은데? 이 부분은 회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3mm 드릴 비트로 구멍을 제대로 내고, 에이씨, 어쩔 수 없지 뭐. 돌려보고 끝내자. 오늘은 여기 이 모터 구동부,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앞뒤의 디퍼런셜 기어로 동력이 전달되는 이 부분까지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모터를 파워에 연결해 가지고 회전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이동을 가시죠. 자, ESC를 아두이노 연결시켜서 모터를 한번 구동을 시켜 볼게요. 제가 커넥터가 지금 아직 없어서 일단은 악어 클립으로 연결을 할 건데, 먼저 파워를 켜서 11.1V 이 정도로 맞춰 놓고, 이 ESC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 플러스에다가 파워 서플라이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시켜 주고, 여기엔 그라운드를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라운드 먼저 검정색 라인에 연결을 하고 퓨복으로 이렇게 덮어 주고요.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전원 버튼을 켜보면 ESC에 열을 식혀주기 위한 팬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네요. 어우, 시끄러. 자, 시끄러우니까 여기 지갑 위에 올려놓을게요. 자, 일단 꺼놓고, 그 다음에 모터에 이 세 가지 전선을 각각 전선과 연결할 텐데, 노란색은 노란색, 빨간색은 주황색, 그 다음에 검정색은 파란색,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잘 맞춰서 연결을. 자, 연결은 다 됐고요. 이제 ESC에 달려있는 요 3핀짜리 커넥터 있죠? 요거는 서버 모터랑 똑같아요. 서버 모터 연결하는 방식대로 검정색은 그라운드, 빨간색은 5V, 하얀색 라인은 아두이노에서 펄스 신호가 나오는, 즉 서버 모터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핀과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검정색 라인, 그 다음에 저는 9번 핀이랑 여기 흰색 케이블이 연결되도록 연결을 했어요. 이제 전원을 켜보고요. 코딩을 해서 모터를 회전시켜 볼게요. 코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가 합선이 됐나. 합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전선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전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회전을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코드를 먼저 잠깐 바꿔볼게요.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 자, 지금 잘 돌고 있고, 지금 전류가 거의 4A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전선이 뜨거워져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굉장히 얇은 전선을 써서 여기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제대로 된 선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동을 시키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터리를 연결시켜가지고 구동을 제대로 시켜보도록 하고요. 요 앞쪽 디퍼런셜 기어도 지금 뻑뻑한 부분을 잘 다듬어가지고 잘 돌아가도록 개량을 해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동작시켜 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완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RC 컨트롤러로 컨트롤할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무선 통신 장치예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보다 통신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그래서
좀 원거리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보드예요. 대신에 통신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RC카를 컨트롤하기에 좋은 통신 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이 보드로 다음 시간에는 조립을 다 하고 아두이노로 얘를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